일론이 트위터가 아닌 테슬라를 택한 것 같아 한편으로 마음이 놓였던 주말이었고요. 또 주가만 떼고 보면 역시 테슬라는 테슬라다 싶은 좋은 소식들 많았는데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빅뉴스는 테슬라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멕시코에 새로운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테슬라가 이미 땅도 사두었고 또 세미트럭 생산 공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초 발표 예정이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또 다른 멕시코 언론에서 오늘 오전 더욱 구체적이고 이전에 알려진 것과 좀 다른 부분을 보도했는데요. 초기 목표는 기존 다른 공장들에 공급할 부품 생산을 우선으로 한 뒤 최종적으로 완성차까지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차에는 현재 모델들보다 비용이 저렴한 새로운 모델을 제조할 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작년 테슬라의 EV 시장 점유율은 남미에서 약 3.3%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가 멕시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이곳에서 저가차를 생산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참 전략적으로 괜찮은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상당히 기대되네요. 지난주 주당 3,000대 생산에 돌파한 기가 텍사스에 이어 기가 베를린 역시 주당 3,000대 생산율에 도달했습니다. 이 속도면 두 공장 모두 목표로 한 5,000대 생산율에 몇 달 내로 도달할 듯 싶은데요. 그렇게 되어야 이제 모델 외에 다른 모델들도 생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기가 베를린은 내년 3분기 생산이 예상되는 뉴 모델 3, 또 기가 텍사스는 사이버 트럭 생산이 다음 제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 사이버 트럭 제조용 기계인 9,000톤급 기가 프레스 부품 일부가 마침내 기가 텍사스에 도착한 것이 포착됐는데요. 제조사 아이드라가 적혀 있고 이 빨간색 부분이 일치합니다. 이 모든 부품이 도착해서 시험 가동 등을 마치면 내년 중반쯤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 베를린에 좋지 못한 소식도 있는데요. 허가 없이 임시 창고에서 독성 물질을 취급한 혐의로 조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상당한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데요. 실제 처벌을 받을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으나 창고 폐쇄 등 좋지 않은 상황만큼은 맞습니다. 테슬라 에너지가 현재까지 50만 개 이상의 솔라 패널 및 루프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몇 해 전부터 타사 설치 업체들과 협력 중인데 최근에는 일부 미국 지역 주문을 취소하고 자체 설치팀도 축소하는 등 직접 설치 비중을 더욱 줄이고 있음에도 이 같은 이정표를 세웠어요. 설치는 제3자에게 맡기고 대신 파워월 등 제품 생산, 공급 확대에 집중해서 결과적으로는 파워월로 운영되는 가상발전소, 또 지난주 런칭한 테슬라 일렉트릭 같은 전기 소매 분야, 소프트웨어의 대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미외 FSD 베타 출시를 희망하는 테슬라가 유럽, 즉 영국에서 1년 넘게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오른쪽 핸들 차량에서 FSD 베타를 작동하는 직원의 이미지와 영국에서 운행 중인 최초의 FSD 베타 모습이라며 최신 버전인 싱글 스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자율주행 테스트는 규제 승인이 필요 없대요. FSD V11은 한 달 전에 광범위 릴리스가 목표였지만 지연 중인데 지난주 일로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된 거죠. 이번 주에 출시되어야 한다고 업데이트했습니다. 또 두고 봐야겠지만 이 V11의 스펙 중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싱글 스택인데 도심 주행 및 고속도로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된 기술이 통합돼 고속도로에서도 향상된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 싱글 스택을 갖춘 최신 버전 11을 아주 비밀리에 직원들이 테스트를 해왔고 1년 넘게 아직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아직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유럽 출시에 대한 기약은 없어도 테슬라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네요. 오늘 두 기관의 테슬라 평가는 좀 대비적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증가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장기적으로 지속돼 재무 실적이 제한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 있다며 테슬라 등급을 아웃퍼폼에서 퍼폼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도이치뱅크는 매수 등급과 주당 355불 목표를 유지하며 현재 수요 상황이나
가격 전략은 차치하고 최고의 비용 구조, 우수한 마진 및 입증된 운영 유연성으로 테슬라는 거시적 상황에서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치라며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주말 동안 핫했던 일론의 트위터 사임 관련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 화, 수요일 머스크의 일부 주식 매도 사실이 공개된 이후 금요일엔 $150까지 내려오면서 목요일 이후로도 추가 매도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일 내로는 공시가 뜰 테니 그때 사실 확인이 될 텐데요. 이유가 일론의 매도든 매크로든 뭐든 간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하고 3대 개인 대주주를 비롯해 개인이든 기관이든 비판이 더욱 거세지면서 일론도 테슬라냐 트위터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머스크는 트위터에 트위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까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설문을 진행했고 결과는 보시듯 찬성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잠시 트위터를 맡겠다며 일론이 트위터에서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 엔지니어링과 증오 발언 대신 사랑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에 일론은 고통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야 하고 5월 이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에 있는 트위터에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한다며 그래도 여전히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의지가 대단한데 네, 우리가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된 것 같은데 일론이 아무도 이 자리를 원치 않는다며 후임자가 없다는 트윗으로 이 주제는 끝이 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따르고 싶어도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좋다가 말았는데 그래도 테슬라 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말이 아니어서 좀 다행으로 봐야 될까요? 트위터 후임 적임자를 찾았다는 발표만 나오면 완전 이제 호재가 될 텐데 언젠가는 나오겠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